야, 이 거지년아. 신발 살 돈도 없어 구멍 나고. 냄새나는 더러운 양말이나 신고 학교 다니던 내가 감히 여기를 와? 미주스카이 호텔 VIP 라운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드레스로 치장한 여자들이 한 사람을 에워쌌다. 10,000원짜리 티셔츠에 낡은 청바지를 입은 64살의 여자였다. 청바지 세 벌로 평생 돌려 입는 거지. 주제에 무슨 회장, 시장 국밥집이나 제대로 해 여기가 내가 올 때야? 윤설아의 독설에 동창들이 박장대소했고 스마트폰 플래시가 터졌다. 저것 봐. 발가락에 구멍난 양말 신던 때랑 하나도 안 변했잖아. 사기꾼인가 봐? 그런데 이상했다. 청바지 입은 여자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호텔 매니저가 달려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런 무례한 일이. 이번 영상에서는 수돗물로 점심을 때우던 거지. 소녀가 7천억 재벌 회장이 되어 가짜 상류층들을 무너뜨린 통쾌한 복수극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언제나 실제 숨겨진 인생 사연들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978년 가을, 나는 17살이었습니다. 화장실 거울은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고 녹슨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는 세면대 앞에 서서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손이 시렸지만 계속 비벼야 했습니다. 학교에 오는 길에 먼지가 많이 묻었거든요. 발밑을 보니 낡은 양말만 신고 있었습니다. 발가락 부분이 해져서 살이 비쳐 보였습니다. 신발은 어젯밤 비에 젖어서 말리는 중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참으면 내일은 신을 수 있을 거였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윤설아와 친구들이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새 교복에 반짝이는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나를 보더니 친구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설아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 지연이네. 오늘도 양말로 학교 왔어? 신발은 또 어디 팔아먹었냐? 친구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저기서 냄새 안 나? 물 좀 많이 틀어놔. 다른 친구가 일부러 수도꼭지를 세게 틀었습니다. 물이 튀어서 내 양말을 적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세면대를 닦았습니다. 설아가 친구들을 이끌고 화장실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나는 도시락통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먹을 게 없어서 빈 도시락통을 그냥 가방에 넣었던 거였습니다.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물로라도 채워야 했습니다. 천천히 여러 번 삼켰습니다. 창밖으로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도시락을 펼쳐놓고 웃으며 먹고 있었습니다. 김밥도 보였고 계란말이도 보였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국도 보였습니다. 나는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봤습니다. 초라하고 왜소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동자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웃을 날이 올 거라고. 종이 울렸습니다. 나는 도시락통을 가방에 넣고 화장실을 나섰습니다. 젖은 양말 자국이 복도 바닥에 길게 이어졌습니다. 지나가는 학생들이 손가락질하며 킥킥댔습니다. 제 양말 젖었네. 신발도 없이 학교 다니는 애 처음 봐. 나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주먹은 꽉 쥐었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실로 가는 복도는 길고 어두웠습니다. 내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발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습니다. 교실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창가 맨 뒷자리가 내 자리였습니다. 가방을 책상에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양말은 여전히 축축했고 발은 시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언젠가는 추억이 될 거라고,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그날 나는 몰랐습니다. 47년 뒤 내가 정말로 웃게 될 줄은. 2025년 10월 15일 저는 64살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섰죠. 흰 티셔츠에 청바지, 낡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골목은 늘 활기찼습니다. 생선 굽는 냄새, 떡볶이 끓는 소리,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뒤섞였죠. 햇살이 골목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연 사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일 큰 사과를 골라 비닐봉지에 담아주는 아저씨에게 10,000원짜리 2장을 건넸습니다. 카드가 아니라 현금이었죠. 구겨진 지폐를 펴서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니 김복순 할머니의 좌판이 보였습니다. 86살의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셨죠.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지연아, 이리 와봐.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청바지가 명품 드레스보다 100배는 더 잘 어울려. 돈으로 못 사는 품격이 있어, 너는. 할머니는 47년 전부터 저를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점심을 못 먹고 있으면 주먹밥을 몰래 쥐어주시던 분이셨죠. 양말만 신고 학교 갈 때도 아무 말씀 없이 낡은 운동화를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누나. 돌아보니 사촌 동생 민수였습니다. 57살의 민수는 정장을 입었지만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스마트폰을 흔들었습니다. 누나, 호텔에서 또 전화 왔어요. 7천억 계약 건이래요. 지금 당장 와달래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며 민수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민수야, 시장 보는 게 7천억보다 더 중요해. 천천히 걸어. 민수가 답답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누나, 정신 차려요. 7천억이라니까요. 미주그룹 전체 자산의 10분의 1이에요. 저는 장바구니를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계약서는 내일 해도 돼. 오늘은 시장 보는 날이야. 민수가 한숨을 쉬었지만 저를 따라 걸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시장 골목을 걸었죠. 야채 가게, 생선 가게, 반찬 가게를 지나쳤습니다. 지나가는 상인들이 인사했습니다. 지연이 언니, 오늘도 예쁘네. 사장님, 이거 맛보고 가세요. 저는 모두에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제가 누군지 몰랐죠. 그냥 시장에서 장 보는 평범한 아줌마로 생각했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옷이 아니라 마음으로 빛나는 거라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는다고 품격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진짜 품격은 어디에서든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민수가 옆에서 계속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누나, 그런데 요즘 인터넷에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는데 누나를 가짜 회장이라고. 저는 민수의 말을 가볍게 끊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개들이 짖는다고 기차가 멈추는 건 아니야. 민수가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시장 끝까지 걸었습니다. 장바구니는 무거워졌고 햇살은 더 따뜻해졌죠. 시장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골목 사이로 사람들이 오가고 상인들이 웃으며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제 진짜 자리였습니다. 7천억 계약서보다 미주그룹 회장실보다 이곳이 더 소중했습니다. 47년 전 수돗물로 점심을 때우던 그 소녀가 지금은 이곳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온 후 저녁 7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장바구니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과, 배추, 무, 생선까지. 오늘도 신선한 재료들을 잘 샀죠. 부엌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저녁 만들게. 고개를 들어 부엌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에단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64살의 미국 남자가 서툴게 냄비를 꺼내고 있었죠. 에단은 원래 요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반 30년은 차갑고 무뚝뚝한 사람이었죠. 말도 적었고 표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4년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이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죠. 레시피를 스마트폰으로 보며 조심스럽게 재료를 넣었습니다. 당신 한국 요리 많이 늘었네요. 남편이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한국 레시피 배웠어. 유튜브에서. 저는 옆에 서서 남편을 도왔습니다. 된장을 한 숟가락 더 넣어주고 불세기를 낮춰줬죠. 남편이 제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고마워.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던 말이었으니까요. 우리는 함께 식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밥, 반찬들을 정갈하게 놓았죠. 마주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맛이 괜찮았습니다. 조금 싱겁긴 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죠.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누나, 민수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거실로 뛰어들어왔죠. 손에는 스마트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문은 노크하고 들어오는 거야.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급하게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누나, 이거 좀 봐요. 지금 완전 난리예요. 누나를 가짜 회장이라고 욕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SNS 게시물이었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장 보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죠. 청바지 차림으로 사과를 고르는 뒷모습이었습니다. 게시물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장통 거지가 회장 사칭하다니 키읔키읔.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청바지 거지, 가짜 회장, 시장 거지, 사기꾼.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저 거지가 미주그룹 회장? 웃기지 말라면 가옥 갈비탕집? 그냥 싸구려 국밥집 아님? 회장이 청바지 세 벌로 평생 돌려 입는다고? 거지 맞네.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했습니다. 조롱하는 댓글들이 끝없이 이어졌죠. 좋아요가 500개가 넘었습니다. 민수가 분노로 얼굴이 빨개져서 말했습니다. 누나, 이놈들 당장 고소해야 돼요. 명예훼손으로 감옥 보내버려요. 저는 스마트폰을 민수에게 돌려줬습니다. 신경 안 써. 민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누나, 정신 차려요. 지금 몇천 명이 누나를 거지라고 욕하는데.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에 섰습니다. 제 어깨에 손을 얹었죠. 괜찮아. 저런 쓰레기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남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죠. 민수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누나가 뭘 잘못했다고. 저는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어가는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진실은 늘 천천히 걷는 거야, 민수야. 민수가 할 말을 잃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고. 중요한 건 제가 누군지 아는 거라고. 제가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아는 거라고.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계속 뭔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참고 있었죠. 남편은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김치찌개를 떠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가짜들의 조롱 따위는 제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8시 저는 다시 외출했습니다. 명가옥 갈비탕집 냉장고에 재료를 넣어두려고요. 남편은 집에서 쉬라고 했지만 걸어서 15분이면 갈 수 있었습니다. 가게 근처 번화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들이 줄지어 있는 거리였죠.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레스토랑 안.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테이블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죠. 윤설아였습니다. 47년 전 화장실에서 저를 조롱하던 그 설아였습니다. 64살이 된 지금도 여전히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죠. 옆에는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65살쯤 돼 보이는 정태식이었죠.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정태식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설아에게 보여줬죠. 설아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정태식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는 재빨리 옆가게 그늘로 몸을 숨겼죠. 남자가 스마트폰을 들어 창밖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줌을 당기고 각도를 바꾸며 여러 장 찍었습니다. 무엇을 찍는 건지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 저 건너편 시장 입구를 찍고 있었습니다. 정태식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설아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웨이터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목소리가 유리창을 통해 희미하게 들렸죠. 설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이거 당장 올려. 거지년 망신 좀 시켜야겠어. 정태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해시태그는 청바지거지, 가짜회장, 시장거지로 할까? 더 독하게 해. 사기꾼, 탈세범, 범죄자, 이런 거로도 달아. 두 사람이 낄낄거렸습니다. 정태식이 스마트폰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정태식이 화면을 설아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올렸어. 벌써 좋아요 20개 넘었네. 설아가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잘했어. 저 거지년이 무슨 회장? 분명히 더러운 방법으로 돈 번 거야. 어떻게 거지가 회장이 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구멍 난 양말 신고 다니던 거지년이 뭐가 됐다고. 한탕 제대로 처먹었나 봐. 탈세든 사기든 뭔가 범죄를 저질렀을 거야. 정태식이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이거 대박 날 것 같은데? 벌써 댓글 100개 넘었어. 두 사람이 샴페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짤랑 소리가 났죠. 저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명가옥까지 걸어갔습니다. 재료를 냉장고에 넣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일어났죠. 늦었네.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죠. 무슨 일 있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따뜻한 차를 끓여왔죠.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함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SNS를 열었죠. 게시물이 떴습니다. 시장 입구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장바구니를 들고 걷는 뒷모습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죠. 제목이 보였습니다. 시장통 거지년이 미주그룹 회장, 사기꾼 아니면 범죄자. 해시태그가 주르륵 달려 있었습니다. 청바지 거지, 가짜 회장, 탈세범, 범죄자. 좋아요가 5,000개를 넘었습니다. 댓글은 1,000개가 넘었죠.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명가옥 갈비탕? 그냥 싸구려 국밥집 아님? 거지가 회장? 분명 더러운 돈이야 세무조사 해야 돼. 탈세범 냄새가 나범죄자 맞다. 어떻게 거지가 회장이 돼?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죠. 남편이 스마트폰을 가만히 가져갔습니다. 보지 마.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47년 전 그 화장실에서 느꼈던 감정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수치심, 분노, 슬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17살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64살의 어른이었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진실은 천천히 걷는다고, 언젠가는 밝혀진다고. 다음 날 오전 10시 미주그룹 본사 회의실이었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이 놓인 넓은 공간이었죠. 창밖으로는 도심의 고층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25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배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37살의 변호사 보자였죠.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쓴 그녀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옆에는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잠을 못 잤는지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지우가 서류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명예훼손으로 민사와 형사 모두 고소 가능합니다. 저놈들 완전히 박살낼 수 있어요. 서류를 넘기며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 방해로도 추가 고소할 수 있어요. 승소 확률 100%예요. 감옥 보내버립시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민수가 주먹을 쥐고 테이블을 쳤습니다. 누나, 이번엔 확실하게 밟아버려요. 저 쓰레기들이 감히 누나를 거지라고? 범죄자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지우가 다시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게다가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면 수십억 배상도 가능해요. 저놈들 완전히 거지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답답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누나, 듣고 있어요? 놈들이 누나를 사기꾼이라고 하잖아요. 고개를 돌려 민수를 봤습니다. 듣고 있어. 민수가 의자를 당겨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왜 가만히 계세요? 지금 인터넷 전체가 누나를 탈세범 취급해요. 범죄자라고 욕하고 있다고요. 지우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회장님, 이것 좀 보세요. 커뮤니티에서 회장님을 완전 사기꾼 취급해요. 화면을 보니 게시글들이 주르륵 올라와 있었습니다. 미주그룹 회장 사칭 거지년 청바지로 평생 사는 이유는 탈세 때문 명가옥 갈비탕집. 알고 보니 세금 포탈 본 거지. 마지막 글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수가 화면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봤죠? 이제 세금 포탈에 돈 세탁까지 얘기해요. 이거 방치하면 회사가 망해요.
저는 태블릿을 밀어냈습니다. 민수야.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민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래도 법적 대응은 필요해요. 이대로 두면 정말. 말을 잘랐습니다. 품격은 입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우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쓰레기들이 날 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지. 민수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누나, 그런 한가한 소리 할 때가 아니에요. 놈들이 누나를 범죄자로 만들고 있어요. 돌아서서 민수를 봤습니다. 당하는 게 아니야. 기다리는 거야. 민수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저 쓰레기들이 반성할 때까지요? 절대 없어요. 지우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래도 최소한 게시물 삭제 요청은. 다시 말을 끊었습니다. 진실은 늘 천천히 걷는 거예요. 쓰레기들이 짖어도 결국 진실이 이기죠. 민수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누나는 도대체 왜 그래요? 싸울 수 있잖아요. 저놈들 완전히 끝장낼 수 있다고요.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민수야. 품격 있게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지우가 서류를 정리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무것도 안 해. 민수와 지우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네, 미쳤어요? 저는 두 사람을 차례로 봤습니다. 개가 짖는다고 호랑이가 대꾸하지 않아.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민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그래도 이건 너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야.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강하게 비쳤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흔들리지 말자고. 내가 누군지 잊지 말자고. 47년 전 그 화장실에서 다짐했던 것처럼 언젠가는 웃을 날이 온다고. 사흘 뒤 집 우편함에 초대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박으로 인쇄된 고급스러운 봉투였습니다. 미주스카이 호텔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화려한 카드가 나왔습니다. 초대장을 읽었습니다. 동창회 리유니언 파티. 일시는 10월 20일 저녁 7시. 장소는 미주스카이 호텔 VIP 라운지. 맨 아래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장 언니도 호텔 공기 좀 맡아봐요. 드레스 코드 있으니 참고하세요. 윤설아 올림. 손이 떨렸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초대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초대장을 보더니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함정 같은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초대장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안 가는 게 좋겠어. 좋은 의도로 보낸 게 아니야.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누나, 큰일 났어요. 숨을 헐떡이며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스마트폰을 흔들었습니다. 누나한테 초대장 왔죠? 설아, 그 여자가 SNS에 올렸어요.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설아의 SNS였습니다. 초대장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게시물 내용을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동창회 열어요. 시장 아줌마도 오시래요. 청바지 말고 드레스 입고 올 수 있을까요?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청바지 회장, 동창회, 호텔 파티.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키읔 가서 망신당하겠네. 드레스? 있기는 있나? 국밥 냄새 날 듯.
민수가 스마트폰을 집어던지듯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누나, 이거 완전히 우롱하는 거예요. 절대 가면 안 돼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 말이 맞아. 이건 너를 놀리려고 하는 거야. 나는 초대장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금박 글씨를 손가락으로 쓸어봤습니다. 가야지.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누나,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나는 민수를 봤습니다. 가야지. 초대받았으니까. 민수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누나, 미쳤어요? 저기 가면 완전히 망신당해요. 저 여자들이 얼마나 악독한지 몰라요? 남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다시 생각해봐. 저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초대한 게 아니야. 손을 가만히 빼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가야 해요. 민수가 소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나, 제발요. 가지 마세요. 저 여자들한테 당하는 꼴 못 봐요. 나는 민수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민수야, 난 괜찮아. 민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인터넷에서 누나 욕하는 거 봤어요? 이제 가서 또 당하면 어떡해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가려는 건지 이해가 안 가. 돌아서서 남편을 봤습니다. 피하면 진 거예요. 난 지고 싶지 않아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번엔 중요해요. 민수가 다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누나, 이것 좀 봐요. 지금 또 게시물 올라왔어요. 화면을 보니 또 다른 글이었습니다. 청바지 회장, 동창회 온대요 키읔키읔 구경 가실 분? 좋아요가 1000개를 넘었습니다.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봐요, 누나. 저 사람들이 누나를 구경거리로 만들려고 해요. 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 민수가 스마트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쾅 소리가 났습니다. 누나. 일어서서 민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민수야, 난 평생 피해 살았어. 이젠 피하고 싶지 않아. 민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가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혼자 갈게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혼자는 안 돼요. 제가 같이 갈게요. 손을 저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집에서 쉬어. 이건 내가 할 일이야.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일어나 내 앞에 섰습니다. 내가 같이 갈게.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나는 남편의 눈을 봤습니다. 걱정과 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초대장을 다시 봤습니다. 10월 20일. 이틀 남았습니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피하지 않겠다고.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7시가 넘었습니다. 부엌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중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들어가 보니 남편이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레시피북을 펼쳐놓고 한국어로 된 설명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읽고 있었습니다. 냄비에서는 카레 냄새가 났습니다. 당신 뭐해요? 남편이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한국 레시피 배웠어. 카레라이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34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30년은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차갑고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적었고 감정 표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4년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옆에 섰습니다. 미국 남편이 조심스럽게 카레 가루를 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목소리에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네, 잘하고 있어요.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64살의 미국 남자가 요리하는 모습은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당신 예전엔 이런 거 안 했잖아요. 남편이 불을 낮추며 나를 봤습니다. 미안해. 30년 동안 차갑게 대해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제는 따뜻하게 할게. 늦었지만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탁을 차렸습니다. 카레라이스, 김치, 물김치. 간단하지만 정갈한 상이었습니다.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카레 맛은 조금 싱거웠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1살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었고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도연이라고 합니다. 탐정이에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회장님, 이거 좀 보세요. 화면에는 SNS 게시물들이 떠 있었습니다. 그래프와 숫자들이 복잡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도연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SNS 조롱이 아닙니다. 조직적이에요.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뜻이죠? 도연이 그래프를 확대했습니다. 이 계정들 보세요. 전부 같은 시간대에 같은 해시태그를 달아요. 댓글도 비슷한 패턴이에요.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겁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가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화면을 더 보여줬습니다. 이 계정들은 전부 일주일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회장님만 타겟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남편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누군가 지연을 노리고 있다는 거군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말을 멈췄습니다. 뭔데요? 도연이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커뮤니티 게시글이었습니다. 미주그룹 회장 비리 의혹, 탈세 가능성, 명가옥 허위 신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걸 믿기 시작했어요. 댓글 보세요.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돈이 어디서 났는지 의심스럽네. 청바지로 사는 건 탈세 때문 아냐? 명가옥 세무조사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야? 현기증이 났습니다. 남편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도연 씨, 이걸 어떻게 해야 하죠? 도연이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일단 조심하세요. 누군가 회장님을 해치려고 하고 있어요.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알겠어요. 고마워요. 도연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제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을게요. 도연이 나갔습니다. 남편과 나 둘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나를 꼭 껴안았습니다. 무서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있잖아요. 남편이 속삭였습니다. 진실은 천천히 걷지만 절대 멈추지 않아.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계약서, 보고서, 결제 문서들이었습니다. 하나씩 읽으며 사인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두툼한 서류 폴더를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회장님, 모니터링 결과입니다.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폴더를 열자 출력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봤습니다. SNS 확산 현황, 해시태그 청바지 회장, 누적 10만 건 돌파.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유튜브에도 패러디 영상이 올라왔어요. 조회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50만 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떤 내용인데요? 지우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에는 누군가 청바지를 입고 시장을 걷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내 모습을 흉내낸 거였습니다. 배경음악이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자막이 떴습니다. 청바지로 1년 살기 챌린지. 댓글을 읽었습니다. 키읔키읔키읔 진짜 회장 맞나? 돈 많으면서 왜 저래? 청바지 세 벌로 평생 사는 회장님. 손이 떨렸습니다. 지우가 태블릿을 걷었습니다. 회장님, 이거 삭제 요청할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둬요. 지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말을 잘랐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싶으면 웃게 두세요. 지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목록이었습니다. 청바지 회장 정체 모임. 미주그룹 사칭 아니야. 명가옥 세무조사 필요. 회장 재산 출처 의심스럽네.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댓글들도 보시겠어요? 보여줘요. 지우가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댓글들이 빼곡했습니다. 진짜 회장이면 왜 청바지만 입어? 돈 세탁하다 들킬까봐 검소한 척하는 거 아니야? 명가옥이랑 미주그룹 연결고리가 뭐지? 탈세범 냄새 나는데.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류를 덮었습니다. 알겠어요. 나가봐요. 지우가 망설이다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괜찮아요. 나가보세요. 지우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직접 SNS를 열어봤습니다. 해시태그 청바지 회장을 검색했습니다. 게시물이 끝없이 나왔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계속 나왔습니다.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내가 시장 걷는 모습, 장바구니 든 모습, 명가옥 앞에 선 모습, 누군가 계속 따라다니며 찍은 거였습니다.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 나이에 청바지만 입는 거 보면 돈 없는 거 맞음. 회장 사칭해서 사기치는 거 아냐? 경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님.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47년 전 화장실에서 수돗물로 점심을 때웠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울지 않을 겁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17살의 내가 학교 앞에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양말만 신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도 견뎠다고, 지금도 견딜 수 있다고.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일을 계속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수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누나, 밥 먹으러 가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여기서 먹을게. 민수가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알 줄 알았어요. 제가 싸왔어요.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김밥과 과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함께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나, 진짜 괜찮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저는 누나 편이에요. 끝까지.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마워. 민수가 티슈를 건넸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집 거실에서 TV를 켰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민수도 소파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뉴스가 끝나고 토크쇼가 시작되었습니다. 진행자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사회공헌으로 유명하신 윤설아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설아가 나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완벽한 화장에 우아한 미소였습니다.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 남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진행자가 질문했습니다. 요즘 SNS에서 화제인 청바지 회장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설아가 웃었습니다. 카메라가 그녀를 클로즈업했습니다. 아, 그 이야기요? 사실 제 동창이에요. 진행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그러세요? 설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분은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원래 시장에서 장사하던 분이에요. 지금도 그러시고, 아시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아, 그래서 시장 패션을. 설아가 손을 흔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검소한 거죠. 근데 회장이라는 타이틀이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야 하나?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 미주그룹 회장이 맞나요? 설아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요. 명함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회장이 청바지 세 벌로 평생 살 수 있나요? 저라면 의심하겠어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명예훼손이잖아. 나는 민수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앉아.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설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그랬어요. 양말로 학교 다니고 도시락도 안 싸오고 가난했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회장이 됐는지 말끝을 흐렸습니다.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행자가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설아가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 못해요. 근데 사람들이 의심하는 건 당연하죠. 돈이 어디서 났는지, 명가옥이랑 미주그룹 연결고리가 뭔지, 세무조사라도 받으면 밝혀지지 않을까요? 웃으며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화면 속의 관객들이 웃었습니다.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누나, 이거 고소해야 돼요. 지금 방송에서 사기꾼 취급하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을 봤습니다. 눈가가 떨렸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여보, 나는 계속 웃었습니다. 평온하고 부드러운 미소였습니다. 민수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누나, 왜 웃어요? 돌아서서 민수를 봤습니다. 웃음이 가장 무서운 복수거든. 민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이 내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화면 속에서 설아가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품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옷차림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진짜 상류층은 그렇게 안 입거든요. 진행자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품격은 중요하죠. 설아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혹시 이거 보고 계시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나요. 회장 행세 그만하시고 정직하게 사세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관객들이 박수쳤습니다. 나는 TV를 껐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누나, 이제 어떻게 해요? 전국 방송에서 저렇게 말했는데.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몰랐다고.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그들은 몰랐다고. 웃음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47년 전 화장실에서 수돗물을 마시던 소녀는 이제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건 64살의 여자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뭘 할 거야? 돌아서서 남편을 봤습니다. 이틀 뒤면 동창회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민수가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누나, 저도 갈게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민수야. 이건 내가 할 일이야. 민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난 이제 준비됐어.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이틀 뒤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게 될 겁니다.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그날 밤 10시 명가옥 갈비탕집에서 나왔습니다. 냉장고 재료를 정리하고 나니 시간이 늦었습니다.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운동화가 아스팔트를 밟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집까지 15분 거리였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었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한 대가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색 SUV였습니다. 번호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내 뒷모습을 비췄습니다.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차도 속도를 높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멈춰섰습니다. 차도 멈췄습니다. 몇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차도 따라왔습니다. 거리는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10m 정도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그때 옆 골목에서 누군가 뛰어나왔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내 옆에 섰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SUV를 돌아봤습니다. 저 차 40분 전부터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구예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회장님을 노리는 건 분명해요. SUV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도연이 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제 뒤에 계세요. SUV가 우리 앞에 멈췄습니다.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안은 어두워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몇 초가 흘렀습니다. 갑자기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SUV가 급하게 유턴했습니다. 타이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로등에 기댔습니다. 도연이 내 팔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으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마워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 스마트폰을 꺼내 뭔가를 적었습니다. 차 번호는 확인했어요. 내일 바로 조회해 볼게요. 함께 큰 길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도연이 택시를 잡았습니다.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택시에 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골목이 지나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늦었네. 무슨 일 있었어?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연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누군가 회장님을 미행하고 있었어요. 검은색 SUV였어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직접적인 위해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도연이 명함을 다시 건넸습니다.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제가 이틀 동안 계속 지켜볼게요. 남편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연이 나갔습니다. 남편과 나 둘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나를 꼭 껴안았습니다. 무서웠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남편이 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틀 뒤 동창회 안 가는 게 어때? 위험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가야 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말을 끊고 남편을 봤습니다. 평생 피해 살았어요. 이제 그만 피하고 싶어요. 남편이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알았어. 그럼 내가 꼭 같이 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하고 있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틀만 견디면 된다고. 그러면 모든 게 끝난다고.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오든 맞설 준비가. 다음 날 새벽 6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나왔습니다. 하루 더 지나면 동창회였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싶었습니다. 시장 뒷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아 어둑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익숙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두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뒤쪽에서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따라와. 안 다치게 해줄게. 손이 떨렸습니다. 장바구니를 떨어뜨렸습니다. 남자가 내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큰 소리가 났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돌아보니 복순 할머니가 지팡이를 휘두르고 계셨습니다. 86살의 할머니였지만 움직임은 빨랐습니다. 할머니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디서 개수작이야? 내가 키운 애한테 손대? 다른 남자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다시 휘둘렀습니다. 남자의 팔과 등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이 나쁜 놈들아, 죽고 싶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우렁찼습니다. 그때 도연이 반대편에서 뛰어왔습니다. 남자 한 명을 뒤에서 붙잡았습니다. 팔을 비틀어 제압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지우도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112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요? 납치 미수 사건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남자들은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과 할머니가 막아섰습니다. 할머니가 지팡이를 다시 들었습니다. 어디가? 경찰 올 때까지 여기 있어.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2대가 골목에 들어왔습니다. 경찰들이 내려 남자들을 연행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한 경찰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없으세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내 팔을 잡아줬습니다. 지연아, 이리 와. 앉아. 할머니 좌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지우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물 드세요.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경찰이 진술을 받았습니다. 신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공개하지 않아도 될까요? 경찰이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요청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도연이 경찰에게 뭔가 설명했습니다. 남자들이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무서웠지? 눈물이 났습니다. 네, 할머니. 무서웠어요. 할머니가 내 등을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저 남자들 어제 미행하던 차 사람들이에요. 제가 확인했어요. 지우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경찰이 조사할 거예요. 누가 시킨 건지 밝혀질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에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장사 준비해야지. 지연아, 너도 집에 가서 쉬어.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뭘? 우리 지연이 지켜주는 건 당연한 거지. 도연과 지우가 나를 택시에 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품에 안겼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무서웠어요. 남편이 나를 꼭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났습니다. 내일이면 동창회였습니다. 마지막 싸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을 뻔한 순간을 넘겼습니다. 이제 무엇이 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8시 거실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도 소파 한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전통시장 인근에서 납치 미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60대 여성으로 알려졌으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시장 뒷골목이 나왔습니다. 경찰 차량과 통제선이 보였습니다. 리포터가 마이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범인 2명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경찰은 배우를 조사 중입니다. 민수가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누나, 신원 공개하면 안 돼요? 그럼 사람들이 알 텐데. 누나가 위험에 처했다는 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민수가 답답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언제까지 참을 거예요? 저 윤설아랑 정태식 놈들 때문에 납치당할 뻔했잖아요. 이제 죽을 뻔했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민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수 씨, 진정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형부, 저는 정말 누나가 당하는 꼴 못 봐요. 나는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야, 내일이면 끝나.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동창회 말하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져. 민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혼자 보낼 수 없어요. 다시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 이건 내가 할 일이야. 민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누나는 왜 그렇게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해요?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생 혼자 버텨왔거든. 이제 와서 누구한테 기댈 수가 없어. 남편이 뒤에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돌아서서 남편을 봤습니다. 고마워요. 남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자. 내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이 가요.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들어갈게요. 민수를 안아줬습니다. 민수야, 걱정 마. 난 괜찮아. 민수가 품에서 떨렸습니다. 누나, 꼭 조심해요. 응. 알았어. 민수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남편과 나 둘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두 가는 소리, 물 끓는 소리, 평온한 일상의 소리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커피 잔을 들고 왔습니다.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섭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요. 남편이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진실은 천천히 걷지만 절대 멈추지 않아.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47년 전 화장실에서 수돗물을 마시던 소녀. 그 소녀는 이제 64살의 여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속삭였습니다. 자러 갈까?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을래요. 남편이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내일이면 저녁 7시. 미주 스카이 호텔 VIP 라운지. 그곳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흔들리지 말자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자고.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주자고.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남편도 일어났습니다. 이제 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실로 걸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이 옆에 누웠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봤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긴 싸움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아침이 올 겁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모든 조롱이 끝날 겁니다. 모든 거짓이 드러날 겁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17살의 내가 화장실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양말만 신고 있었습니다. 빈 도시락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웃고 있었습니다. 10월 20일 저녁 6시 30분 집을 나섰습니다. 흰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차림이었습니다. 남편이 정장을 입고 나왔습니다. 준비됐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요. 차에 탔습니다. 남편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미주스카이 호텔까지는 20분 거리였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무섭지? 조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7시가 조금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이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내렸습니다. 호텔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이 빛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0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층수가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10층, 15층, 20층, 문이 열렸습니다. VIP 라운지 입구가 보였습니다. 보안 요원이 서 있었습니다. 초대장을 보여줬습니다. 요원이 확인하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창문을 통해 야경이 보였습니다. 도심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샴페인을 든 사람들이 그룹을 지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드레스, 정장, 구두, 보석. 나만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습니다.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저 사람, 청바지 입고 왔네? 여기 드레스 코드 있는데. 설마 그 청바지 회장?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이 옆에 섰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지연이 왔네? 돌아보니 설아였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동창들이 설아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설아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지연아, 여긴 드레스 코드가 있는데 청바지는 좀. 동창들이 킥킥거렸습니다. 한 동창이 끼어들었습니다. 청바지로 VIP 라운지 온 사람 처음 봐요. 다른 동창이 샴페인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시장 아줌마 스타일 그대로네요.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설아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미안한데 여기는 당신 올 곳이 아니야. 격이 안 맞잖아. 정태식도 옆에서 가세했습니다. 그러게요. 국밥집 사장님은 그냥 시장에서나 계시지. 여긴 좀. 샴페인 잔을 들고 웃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설아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뭐가 웃긴데? 지금 창피한 줄도 모르고. 동창들이 더 크게 웃었습니다. 누군가 스마트폰을 꺼내 나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남편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나는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설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연아, 솔직히 말할게. 너 진짜 회장 맞아? 아니면 그냥 사칭하는 거야? 정태식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증명 좀 해봐요. 명함 말고 진짜 증거. 동창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나는 여전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설아가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남지연. 듣고 있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듣고 있어요. 설아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뭐라도 말을 하든가. 아니면 나가든가.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곧 모든 게 밝혀질 거라고. 진실은 천천히 걷지만 절대 멈추지 않는다고.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남편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설아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쟤 완전 정신 나간 거 아냐? 말도 안 하고 그냥 서 있어.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때 라운지 문이 열렸습니다. 라운지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자연스럽게 통과했습니다. 내 옆에 섰습니다. 나를 바라봤습니다. 한 단어를 말했습니다. 허니. 라운지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설아와 동창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메가코스트 코리아 본부장. 다른 여자가 덧붙였습니다. 설마. 라운지 직원들이 일제히 우리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매니저가 다가와 공손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설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정태식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그때 다른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이 호텔, 미주그룹 소유예요. 여기 등기부등본이요. 서류를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문서에는 미주그룹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민수가 뒤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누나가 미주그룹 회장님이시거든요. 목소리가 라운지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나를 바라봤습니다. 설아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거짓말이지?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떨어졌습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정태식의 스마트폰도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화면이 깨졌습니다. 동창들이 하나둘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떤 이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설아를 봤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품격은 옷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설아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47년 전 화장실에서 양말 신고 있던 그 소녀 기억해요? 그게 접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설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 충분해요. 남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누나, 괜찮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다 끝났어. 설아가 벽에 기대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동창들이 조용히 라운지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3명. 곧 라운지는 텅 비었습니다. 설아와 정태식만 남았습니다. 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정말 회장이었어? 네. 미주그룹 회장이에요. 명가옥도 제 가게고요. 설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설아를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가보세요. 설아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정태식이 설아를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이 라운지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남편 민수, 지우, 그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도심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남편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잘했어.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민수가 옆에 섰습니다.
누나, 정말 멋있었어요. 지우도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려요. 우리는 함께 야경을 봤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47년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품격이 무엇인지 증명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속삭였습니다. 집에 갈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집에 가요. 라운지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품격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47년 전 그 소녀가 이겼습니다. 일주일 뒤 인천공항이었습니다. 남편과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정말 가도 돼? 남편이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좀 쉬고 싶어요. 남편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미국 집에서 천천히 쉬자. 탑승 수속을 마쳤습니다. 비행기에 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어.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힘들었을 거야. 혼자 다 견뎌냈잖아.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이 있었으니까 가능했어요. 남편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비행 시간은 12시간이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잠을 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였습니다. 집까지는 차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예전에 살던 동네였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었습니다. 웰컴 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깨끗했습니다. 남편이 미리 청소해뒀나 봤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김치를 꺼냈습니다.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30분쯤 지났습니다. 식탁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여보, 저녁 먹어요. 남편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식탁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이 직접 만들었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랜만에 만들고 싶었어요. 마주 앉았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된장찌개를 떠먹었습니다. 맛있어.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맛있어. 밥을 다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려는데 남편이 막았습니다.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남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돌아봤습니다. 남편이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정말 사랑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남편이 나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 혼자 다 견뎌내느라. 남편의 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견딜 수 있었어요. 남편이 내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자. 아무 걱정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남편이 속삭였습니다.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감사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남편이 내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함께하는 기쁨과 세상 끝까지 영원히 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47년을 걸어 여기까지 왔다고. 가난했던 소녀가 이제 사랑받는 여자가 되었다고. 혼자였던 시간들이 이제는 끝났다고. 이제는 남편과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지연은 울먹였습니다. 진짜 행복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이런 거라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조용히 밥을 먹고 포옹하는 거라고. 남편이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나도 남편에게 기댔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진짜 품격은 어디에 있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마음이었으며 불의 전차처럼 나아간 신의 이끌림이었습니다. 무시와 천대 속에서 피어난 많은 고난으로 눈물을 흘렸으나 마침내 내 사랑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사연의 금빛바다였습니다.